거래사례 비교법 40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죠. 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우리가 비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교 방식에는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고, 이 공시 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기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이라고 늘 생각하시면 돼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니까 사례 물건을 수집을 한 거죠.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뭐가 나오죠? 가액이 나와요. 자, 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이제 나오는데, 이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재 상황에 맞게 뭐가 들어가죠?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한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하죠? 우리 평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는 비준 임대료. 자, 여러분 작년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거든요. 비준 임대료 출제했고요. 여러분 2년 전에는 요걸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 26회는 사정 보정.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요 개념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어요. 뭐 등이라는 거, 뭐 면적이라는 뭐 면적도 비교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면, 사례 물건은 주어지니까 네 개를 알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올해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되거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계산 문제 올 10월 17일 출제 예상되는데, 그래서 네 개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또 어떻게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임대 사례와 비교해. 임대 사례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오죠? 임대료가 나오겠죠.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또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또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우리가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똑같죠? 뭐만 요것만 다르네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인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 제14조에 보면은 14조의 1항에 이렇게 나와요. 14조의 1항을 보면은 토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지문 2년 전 27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요. 토지일 때는 뭐를 적용? 공시지가 기준법. 자, 이때 뭐를 구한다?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건데, 자, 이것도 우와 비슷하거든요.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이걸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자, 여기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보니까 사정, 보정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했어요. 사정, 보정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26회 시험에는 순서 물었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 비교 표준지 선정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순서를 물었어요. 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니까.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한데, 그럼 사례가 없어요. 학교, 공항, 교회, 사찰 이렇게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적용하고, 또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잖아요. 현실성이 있고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계산 문제를 나오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래 사례, 뭐가 나오죠? 수집, 선택 기준이 나올 거예요. 거래 사례 수집, 선택에 있어서의 기준 네 가지를 배우는데, 이걸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요걸 이 네 가지 방법을 알아야 가액을 구하니까. 자,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사정, 보정의 뭐다? 가능성. 사정, 보정의 가능성.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네 가지 선택 기준이 있어요. 자, 사정, 보정. 사정이 있으니까 뭐다? 말 그대로 해석할까요? 사정이 있으니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수집된 거래 사례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어 있거나, 또 시장에 정통하지 못해요. 시장이 어둡다는 얘기죠. 정통하지 못하여 거래된 그 가격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돼?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 적절하지 않았으니까 정상적인 적절한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해요? 사정보정이라고 해요. 사정보정 개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사정보정 404페이지에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사정보정 개념인데, 그래서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어떻게 돼요?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또 우리가 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지 않았다.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어도 정상적인 것으로 고칠 수 있다. 그럼 사례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정, 보정 요인은 어떤 요인? 그럼 사정, 보정을 해야 될 요인은 이런 요죠. 자, 경매 물건을 여러분 법원에서 싸게 정상적인 시장 가치에서 싸게 낙찰받았어요. 그럼 낙찰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뭐다? 가격을 높여야죠?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에요. 또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비싸게 고가로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고가로 매입하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감액을 해야겠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증액을 할 거냐, 감액 거냐. 증액, 저가 거래, 고가 거래일 때는 뭐? 감액. 저가냐, 고가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정, 보정 치능. 자,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분모, 분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자는 대상 부동산이고 분모는 뭐다? 사례 부동산인데 이걸 우리가 헷갈리신다 얘기죠. 대상 이 얘기거든요. 자, 사례 부동산, 대상 부동산인데 여기서 알파, 이 알파는 사정 보정률, 사정 보정률, 사정 개입의 정도가 몇 프로가 됐느냐 이걸 보는데 기준은 100% 기준인데 고가로 거래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고가로 거래가 될 때는 우리가 뭘로 들어간다? 플러스로 들어가요. 플러스. 보정할 때 또 싸게 저가로 거래가 될 때는 또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 시험에 요걸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20% 작년 시험에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20% 저가 거래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가 거래되면 사정보정치. 자, 대상 부동산 100. 예? 100%이지. 사례 부동산 100% 기준인데 몇 프로? 20%. 20%. 사정 보정률 20%. 저가로 거래가 됐다. 저가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그럼 80분의 얼마죠? 80분의 100. 얼마? 4분의 5. 1.25. 나누긴 되겠죠. 작년에 출제된 문제. 이 정도는 껌값이죠. 자, 프린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 감정평가에서 사례 자료는 시가,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얼마? 10% 낮게. 사례는 10% 어떻게 저가, 낮게.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평가 의뢰는 시가보다, 대상 부동산 시가보다 뭐야? 20% 높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특정 가격으로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 사정 보정치는 얼마? 90분의 120. 4번 정답. 분모는 사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평가를 내 물건은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내 물건을 대상부서 내 물건 높게 평가해달라. 자,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405페이지.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 2017년 11월 1일에 거래가 됐다. 거래 시점. 자, 평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 2018년 4월 1일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변하지 않아요. 이 날짜 평가하겠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는 분명해야 된다?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돼. 여러분, 이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은 시점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사례 자료 수집도 어려워요. 이 거래한 날짜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래한 날짜를 분명히 알면은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두 날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두 시점 사이, 5개월인가요?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지수에는 항상 오차가 존재해요. 5개월이니까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수집할 때는 이 4월 1일, 이 기준 시점 4월 1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월 25일 구한다든지 아니면 4월 10일 구하든지 하여튼 이 4월 1일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런데 이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이다. 5개월 동안 가격이 변화가 없네요. 여기도 4억 원, 여기도 4억 원. 5개월 경과해도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요. 5개월 경과해도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례 물건의 가액이 5개월 동안 얼마? 1억 올랐어요. 4억에서 1억 올랐으면 뭐를 해야 돼? 왜 올랐을까? 이제 판단해줘. 뭐를 해야 돼, 이제? 시점 수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시점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말로 표현할까요? 그러면 시점 수정의 개념을 보면은 말로 갑니다. 자, 거래 시점, 이 두 날짜가 다릅니다.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 같지 않아요. 불일치하고 또 가격이 다르죠. 사고 가격 수준이 뭐 한다? 다를 경우에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에서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 거래 시점의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 개념입니다.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년 뭐를 구하죠? 공시지가를 구하죠. 토지인 경우에는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토지인 경우에는 뭐를 사용한다?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1 플러스 R의 N승. N은 기간이고 이때 요 R이 바로 뭐가 돼? 지가 변동률이 되겠지. 그래서 지수법은 시점 수정치가 어떻게 되죠? 시점 수정치는 분모는 거래 시점, 분자는 기준 시점. 거래 시점의 지수에 대해서 기준 시점의 지수가 돼요. 자, 지수는 100% 기준인데, 요거죠?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 시점에서보다 기준 시점에서 20% 올랐다. 그럼 거래 시점 100% 기준했을 때 기준 시점에서 100을 기준했을 때 몇 프로? 20% 상승했다. 상승하면 플러스.
100분의 120이니까 1.2.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거래 시점보다 상승하면 뭘로 들어온다? 플러스. 하락을 하면 뭘로? 마이너스로 들어온다. 상승하니까 플러스. 자, 그래서 우리 시점 수정을 우선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이 거래 시점에서의 가액, 여기에 뭐를 곱하냐면 시점 수정치. 시점 수정을 했어요. 곱하면 이제 달라지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서 여러분이 또 말로 나올 때 잘 틀려요. 사례 물건이에요. 시험에 우리 뭘로 출제한다? 출제를 할 때 보면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으로 출제해요. 평가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사례 물건의 무슨 시점?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거래를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가액으로 오는 거예요. 시험 나올 때 항상 여기 뭐다? 사례. 여기 뭐죠? 기준이라는 걸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 위치의 유사성을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사례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이 용도가 다르면 가치 차이가 커요. 용도는 동일해야 사례 물건과 대상 물건은 용도는 동일해야 하고,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사례를 뭐 해야 된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우리 오늘 배우셨던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근 지역이 없으면은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어디서 유사,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한다. 자,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어떻게 돼요?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자, 이 인근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했다. 자,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인근 지역은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또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 우리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사례 물건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하다 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달라지죠. 동일 수급권, 요 안에 인근 지역. 문제는 요 인근 지역이 여기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한 2년 동안 거래가 안 돼서 어렵다. 그러면 어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사 지역에서 뭐를 수집한다? 사례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 영향을 주잖아요. 간접적으로. 예?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지역 요인 비교 필요하다. 동네가 다르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이 다르다 보니까 이때는 우리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뭐하다? 필요하다. 그럼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한데 비교하는 방법,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자, 하나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종합적 비교법은 요 그림을 보면은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해 있는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또 마찬가지, 사례, 분자는 뭐죠? 대상. 사례 부동산, 대상 부동산인데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우세하냐? 두 지역에서 어디가 우세하냐? 우세 요인이 나오면, 지역 비교하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가고요.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돼요. 평점법은 우리가 비교 항목을 가지고 평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는 비교 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총하식이 있고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하죠?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다 상승식으로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프린트. 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무슨 지역? 인근 지역.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본다. 사례 부동산 유사 지역이죠. 상승식, 요거죠. 이 상승식으로 산정,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라.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본다?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본다? 100으로. 자, 그럼 분모 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모가 사례 부동산에, 요 분모,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뭘로 본다, 지금? 100. 100으로 사정할 경우,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인데, 자, 그러면은 비교 항목 보세요. 기타 조건 마이너스 2,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 이 격차 내역이 뭐냐 하면요, 여기거든요. 기타 조건에 얼마? 2, 마이너스 2거든요. 2% 열세에 있다 얘기예요. 자, 이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2% 뭐다? 열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2.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 2라는 건, 또 격차 환경 조건 얼마?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에 비해서 뭐다? 3% 뭐다? 우세하다 이 말이죠. 3% 우세하다. 그리고 가로 조건은 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또 뭐 1% 뭐 있다? 열세에 있다. 접근 조건은 또 얼마? 플러스 4는 4% 뭐다? 우세하다. 행정적 조건은 격차가 제로면 100분의 100이죠. 왜? 같은 지역에 있다는 얘기지 뭐. 같은 행정지역 내에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상승식은 아까 뭐냐? 상승식은 요 비교 항목을 다 이렇게 뭐 해준 거? 곱해주면 상승식, 다 더해주면 총하식. 다 곱해준 거예요. 요걸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얼마? 100분의 98이니까 0.98, 100분의 103, 1.03, 100분의 99, 0.99, 100분의 104, 1.04 곱해주면 요게 정답. 1.039, 5번 정답이죠. 자, 뭐 갖고 구했다? 평점법 가지고 구했다. 하여튼 분모는 뭐죠? 사례, 분자는 대사, 우세일 때는 플러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요거 출제한 출제위원이 우리 감정평가사가 출제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저서 있어요. 예? 한 3,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예를 그대로 출제했어요. 자, 이번은 물적 유사성. 자,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목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 물건도 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 같은 유형의 것을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도 뭐다? 두 가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평점법이 또 있죠. 자, 평점법에 있어서 비교 항목이 있거든요. 이 비교 항목에 지역 요인 비교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문제를 봤더니, 아까 문제표 봤더니 비교 항목이 몇 개?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5개인데 그 5개에다가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가. 개별 요인은 뭐가 들어가냐면은 획지란 게 있어요. 획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획지 조건. 5개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 획지 조건. 개별 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뭐죠? 또 사례. 분자는 대상. 비교하는데 우세 요인이 나오면은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뭐죠? 마이너스. 자, 여러분이 옛날에 이런 게 출제하거든요. 자, 개별 요인 비교치에서 사례 부동산은, 자,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에 비해서 우리가 5% 열세 있다. 여러분, 사례 부동산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비해서 5% 열세. 열세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구할 수 있을런가요? 자, 여러분 408페이지로 오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 자, 절차 보세요. 자, 요거죠. 먼저 뭐 와야 돼? 절차. 표준지 공시가 구해야 되잖아. 비교 표준지 선정입니다. 먼저. 자, 어디서 속해야 돼?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그런데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 없다. 그럼 여기 와야지. 그래서 거기 봤더니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와 뭐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자, 표준지 선정했어요. 그럼 이제 시점 수정 갑니다. 사정 보존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에. 자, 거기 시점 수정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에 같은 용도 지역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보세요. 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시험에는 또 뭐죠?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고 출제를 많이 하죠. 바꿔서.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 문제 6번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을 순서로 나열한 거.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 비교표준지 선정. 여기 제일 먼저 오고, 니은, 디귿, 느리 오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번째, 뭐, 사정보증 들어오면 안 돼요. 시점 수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죠. 면적 요인 비교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은 얼마냐. 자, 세 번째 보세요. 비교표준지인데 공시지가가 얼마? 여기 나왔죠. 자,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 예? 얼마 나왔죠? 200만 원이 나왔어요. 200만 원. 제곱미터당 200만 원. 요거 나왔어요. 표준지 공시가. 그 다음에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시점 수정. 자, 거기 지가 변동률 나와 있어요. 토지니까 지가 변동인데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 1월 1일 공시 기준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몇 프로 상승? 5%. 자, 1월 1일 100. 여러분, 1월 1일 100. 으로 봤을 때 10월 24일까지 5% 뭐 상승일 때는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 100분의 105니까 1.05지 뭐. 자, 그리고 지역 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요거죠.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어디? 인근 지역에 뭔다? 위치하여 동일하다. 인근 지역에 위치했으니까 지역요인 비교 과정 필요 없다.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인근 지역에 위치하니까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개별요인 갑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는 뭐다? 사례입니다.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5% 뭐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그리고 환경 조건은 또 비교 표준비에서 대상 토지가 20% 뭐다? 20% 우세일 때는 뭐? 플러스. 상승식으로 구할 때는 곱해주면 되죠. 요거 100분의 95니까 0.95, 100분의 120이니까 1.2. 요거 곱해주면은 답이 나와요. 본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 개별 요인 비교를 할 줄 아셔야 본 시험에 가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올해 출제, 이렇게 또 표를 이용한 문제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우리는 모의고사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본 시험이 원래 중요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잠시 쉬고 411페이지 수익 방식 가겠습니다.